네, 안녕하세요. 잔명어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이 도심이 참 한산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붐비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각종 채용 박람회 또 취업 설명회 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르스에 대한 공포보다 이 취업 전쟁에 대한 공포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더욱더 불안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르스도 그렇고 또 취업 전쟁도 그렇고 하루빨리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 잔명어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취업 시장의 핫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이슈 핫 키워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잔명어진 첫 출연이시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어떠신지요? 두 번째 좀 더 떨린데요. 네.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벤주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김은진 기자는 뭐 건강에 별 문제 없으시죠? 최선을 다해 건강을 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자기 네. 자신의 건강 관리가 또 무척이나 중요하니까. 자, 두 분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볼지 두 분이 열심히 취재해 오신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해 봤거든요. 키워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 인턴십, 토크 콘서트, 똑똑한 취준생, 기업 탐방 4가지인데요. 먼저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턴십,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턴십이 사실 공채가 끝나는 동시에 학예 인턴십 지원 모집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채용이 거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인턴이 예전처럼 뭐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정규직에 가기 위한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정규직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전형들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오늘은 좀 총정리를 해서 유형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유형별로 인턴십을 이제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기업마다 채용 유형이 다르다면 일단 어떤 유형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건 이제 프로젝트형 유형이었는데요. 네.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인턴이 실무에 참여를 해서 직접 회사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인턴십과 현재 인턴십의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뭐 인턴이 실무진하고 팀을 이룬다거나 인턴이 또 다른 인턴과 팀을 이루어서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창의성이라던가 순발력, 뭐 그리고 배려심까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대외 활동에서 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외 활동의 좀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프로젝트형으로 진행되는 기업 그러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BGF 리테일인데요. 네. 이제 5주간의 인턴십 기간 내내 이제 PM, 프로덕트 매니저와 함께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을 하는 인턴십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이나 뭐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BGF 리테일에 적용 가능한 신규 사업 및 전략 기획을 세우고 이제 최종으로는 경쟁 PT를 하는 방식인데요. 뭐 간부나 대리급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인턴 전형보다는 훨씬 더 실무에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쟁 PT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 PT를 통해서 최우수상 그리고 뭐 우수상을 골라내서 상금도 따로 지급을 하고요. 또 뭐 정규 공채 입사 지원 시에 서류 전형이나 1차 면접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각 부서장이나 직무 특강을 해줄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 정보를 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인턴십이 이제 또 곧 모집 예정이고요. 또 다른 기업들 어떤 곳 있나요? 네, 그리고 또 독특한 전형을 진행을 하는 그룹 중에 이제 이수 그룹이 있는데요. 이수그룹. 네, 네. 이수화학이나 뭐 익수, 엑스캠 등으로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8개 계열사가 프로젝트형으로 학예 인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에 지금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가장 특이하게 다가왔던 거는 이게 출퇴근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2회별로 팀별로 자율 미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인턴 전형인데요. 그래서 출퇴근하지 않아도 돼서 일단 인턴 기간이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굉장히 길고요. 네.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업을 받으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학예 인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턴 전형을 통해서 70% 이상에게 공채 이제 최종 면접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기업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ETS 코리아 모두 ETS 코리아. 네. 아시는 이제 토익을 주관하는 ETS 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은 이제 비영리 기업이다 보니까 인턴 전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뭐 토익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캠프를 통해서 인턴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독특한 강의들로 이루어지는 1박 2일 캠프를 마치고 뭐 가장 뛰어난 팀워크나 리더십을 보여준 우수 참가자 3명에게 이제 ETS 글로벌 한국지사에서 마케팅 그리고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형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프로젝트형으로 이제 인턴십을 진행하는 기업들. 근데 이제 인턴이 흔히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때문에 4학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좀 미리미리 하는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예.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4학년만 참여할 수 인턴이라고 하면 기회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인턴 경력을 4학년 때만 쌓으려는 법은 없으니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체험형 인턴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형 인턴. 네, 예. 그래서 채용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뭐 실무를 배울 수 있는 3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좀 이런 데에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3학년들이라면 이제 이런 체험형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어떤 기업들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먼저 한국화이자제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 체험형 인턴을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 쪽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제약업계 꿈꾸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기업인데요. 뭐 졸업 전에 실무를 경험할 기회랑 뭐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또 팀워크를 배울 수 있고요. 뭐 무엇보다 이제 한국화이자제약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채용을 하진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이제 전형을 마치고 7월부터 첫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네,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유통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베이 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예. 이제 3, 4학년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자분들은 지원을 못하는 학예 인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대학생 인턴들의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보겠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미래 커머스 환경을 고안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좀 톡톡 튀는 대학생분들의 아이디어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약 2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을 수료를 하신 분들은 뭐 다시 이제 공채에 지원했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면접 기회를 부여를 한다고 하고요. 6월 22일 날 이제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고 7월 6일부터 이제 8월 28일까지 인턴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체험형 인턴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자,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체험형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좀 의외다 싶은 기업이었는데요. 우한 형제들이라고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예. 네, 이쪽에서도 이제 기졸업자나 졸업자분들을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네. 뭐 이름하여 우한 캠프라고 하는데요. 여름방학 8주 동안 우한 형제들의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실무를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올해 2번째 진행을 하는 건데 지난해 진행했을 때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그리고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기를 통해서 뭐 한양대 계단 랩핑 프로젝트라던가 나를 따르라 종이컵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그 이 우아한 캠프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아이디어 반영률도 높고 또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아한 형제들까지 이제 체험형 인턴을 진행하는 기업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인턴을 하면 이제 정규직 취업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일단 가장 많은 기업이 채용 연계를 해서 학예 인턴십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1박 2일간의 합숙 면접도 해보고 토론 면접도 해보고 PT 면접도 해봤는데 더 좋은 인재를 골라내기가 곤란하다 싶을 때 이제 인턴십을 채용 제도 안에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옆에 두고 2주 동안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오래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판단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인턴 수료 후에 이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졸업 예정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2015년 학예 인턴에서는 이랜드 그리고 뭐 롯데그룹 그리고 동원그룹 뭐 이런 기업에서 이런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양한 이유로 또 인턴을 진행했을 시에 이제 정규직 채용에 많이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채용 우대형 인턴.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채용 연계와 채용 우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채용 연계형은 말씀드렸듯이 한 코스로 인턴을 꼭 밟아야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채용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한 사람한테 한해서 뭐 서류 전형이라던가 1차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종 면접만 보게 한다던가 그래서 채용 전형 공채 과정에서 한 과정만 이제 프리패스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기업이 느끼기에는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인턴 중에서도 우수 인턴을 뽑고 또 우수 인턴에게 입사 기회를 뭐 한 코스만 빼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어서 이렇게 우대형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근데 인턴십 경력이 뭐 평생 쓰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해 공채까지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채용 우대형 그 학예 인턴을 진행을 할 때는 좀 그런 점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현대파워텍이나 LG산전이나 이노션 월드와이드 같은 기업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인턴십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학예 방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기업 탐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업 탐방을 하고 돌아오신 우리 이진호 기자, 어떤 기업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네,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서 가슴 설레이는 곳이죠. 바로 공항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 10연패라고 하는데요. 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그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학생 기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ASQ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무려 10연패를 달성했다고 하는 우리 인천공항.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의 시설에 감탄을 하곤 하는데 어떠한 서비스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아, 네.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는 국제공항협의회가 매년 전 세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네. 펼치고 있고요. 직원 친절도, 이용 편리성 등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97점을 받으면서 종합점수 1위에 올랐습니다. 예. 한 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 어떤 10연패를 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10연패 비결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 자체가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천공항 기관 및 종사자들이 세계 최고 서비스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친절과 미소로 고객 봉사에 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실제 공항은 고객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무진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아우르는 소통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여객이 직접 좌석을 선택하고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셀프 체크인과 출국 시 필요한 준비 사항이나 출국 절차 관련 제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에어포트 서비스 그리고 IT BT 기술 적용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등도 10연패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인천공항의 뭐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두말할 나위가 없을 예, 아무튼 네,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생들이 이제 이 기업을 왜 탐방을 했는가 아무래도 취업 정보를 알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인천공항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채용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최근에 인턴 모집을 마감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정규 공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턴 같은 경우 기존의 방식을 따랐는데요.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그리고 네. 면접 전형을 거쳤습니다. 네. 모집 분야는 사무 그리고 기술 분야로 구분되고 있고요. 인원 및 관련 직무, 응시 자격, 우대 사항은 분야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올해 인턴의 경우는 4년제 대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8월
토익의 졸업 예정자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단 토익 800점에 해당하는 공인 어학 성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공채부터는요, 국가 직무 능력 평가인 NCS를 기반으로 채용 과정이 좀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좋습니다. 자, 이 공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될 직무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인천공항에는 총 5개 분야에서 58개의 직무로 나뉠 만큼 네.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성장 사업과 해외 사업 분야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항 발전 3단계 공사가 끝나면 신성장 사업 분야의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공항 컨설팅이나 투자 등의 업무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공사 채용 시 면접 볼 때 스펙을 안 본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공사 역시도 스펙 초월 채용을 지금 따르고 있고요. 예. 특별한 필기 시험에서는 어떤 기본적 직무 소양만 있다면 누구나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면접에서 그만큼 채용자를 가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전형이 있는데요. 면접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PT 면접과 영어 면접, 상황 면접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조금 깊게 이해한다면 잘 응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탐방을 다녀온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학교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미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인천공항공사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여행 갈 때인데 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와는 좀 어떤 다른 느낌이 있던가요? 사실 이제 인천공항을 그냥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탐방을 통해 방문하게 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왜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기업 탐방을 하는 모습 등을 지금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낀 그런 표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인천공항 국제공사가 그 쌍둥이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 점이 조금 기억에 남았고, 공항에서는 또 민속거리처럼 이제 우리나라 약간 전통 문화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요. 공항에서 밥도 식사도 하셨어요? 아, 네네네. 되게 맛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항에서 참 새로운 경험도 하시고 어떤 채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 인사 담당자분을 직접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 채용에 관한 직접적인 좀 도움이 됐나요? 어땠습니까? 네, 인천공항공사의 좀 채용 전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공기업 전반에 걸쳐서 NCS가 강화될 거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 스튜디오에 캠퍼스 자변조의 이진호 기자님도 나와 계신데 좀 몇 마디 인터뷰를 나눠봐도 좋을까요? 아, 네. 예, 좀 인사 나눠주시죠. 예. 미희 학생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네. 이번 기업 탐방이 본인한테는 어떤 도움이 됐나요? 인천국제공항 내에 조금 숨겨져 있던 새로운 장소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이제 인사 담당자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국제공항 공사의 채용 전형에 대해 좀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나요? 외국어 비중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마케팅 홍보 관련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직무에 관련해 기회가 된다면 지원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새롭게 또 취업에 대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미희 학생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기업 탐방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기업 탐방을 다녀온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똑한 취준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똑똑한 취준생, 이게 어떤 뜻이죠? 네, 똑똑한 취준생이 되자라는 의미인데요. 방학이라 이제 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취업 캠프나 취업 컨설팅이나 취업 특강 같은 게 많이 열리는데 사실 이 취업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데가 아니라다 보니까 이제 좀 여기저기서 열리는데 그 프로그램 질에 대해서는 평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문가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래서 탄탄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잡매거진 진행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다들 똑똑한 취업 준비생을 희망하지만 의외로 헛똑똑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공부하고 가면 훨씬 더 양질의 정보만 취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프로그램 참여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꼽아드리면요. 네. 일단 프로그램 일정표를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 타이틀만 취업 캠프 뭐 되게 뭐 누구를 위한 취업 캠프 1박 2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믿으시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 일정표를 자세히 보시면 뭐 자기소개서 첨삭 시간, 뭐 자기소개서 특강, 모의 면접, 뭐 이미지 특강 이런 식으로만 써 있는 취업 프로그램, 취업 캠프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뭐 이런 게 잘못되다 보면 1박 2일 MT랑 다를 바가 그쵸.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게다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뭐 열리는 장소가 뭐 다른 지역의 리조트라던가 이런 경우엔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취업 캠프이기 때문에 주최를 하는 것이고 또 뭐 그런 기관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사전에 그런 사항을 고지를 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렸듯이 MT 같은 분위기밖에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가서 회를 먹었다 그리고 막 다 같이 놀고 왔다라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셨다, 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진만 찍고 인증샷만 예, 예. 남기고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직무에 상관없이 자기소개서 특강이라고 내미는 거는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무의 중요성은 1, 2학년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 기술을 알려주겠다, 뭐 면접 기술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술보다는 취업도 이제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취업도 사람마다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기술을 알려준다고 하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컨설턴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네. 좀 조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네, 사실 예. 취업 캠프 내내 마주하는 사람이 취업 컨설턴트고 저희가 네. 또 진리처럼 따르는 분들이 취업 컨설턴트이기 그쵸.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시간 내내 열정, 도전, 창의성 뭐 이런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뭐 기업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도 볼 수 있는 인재상을 반복을 한다거나 뭐 대표 인사말만 줄줄 웬다거나 그리고 뭐 강의 경력이나 방송 경력만 내세운다거나 이런 컨설턴트 분들은 조금 의심 대상 1순위라고 제가 단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취업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취업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00%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좀 노려서 이제 직무나 인사 경험이 전혀 없거나 뭐 이제 대학도 뭐 학벌 세탁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컨설턴트로 나서서 내 말을 솔직히 의외로 많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진실된 컨설턴트 예. 분들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요. 뭐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아예 뭐 단체로 컨설턴트를 양성을 해서 이렇게 다 전국에 파견을 시킨다던가 그래서 심지어는 입사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취업 컨설턴트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건 문제네요. 그래서 뭐 예.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강의 경력이나 방송 경력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자기가 어떤 직무를 몇 년 동안 맡았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컨설턴트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심을 가지고 출발하자라기보다는 나에게 제대로 된 진로를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인 건가에 대한 공부가 필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의 준비 과정도 있겠지만 취업 후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네. 직무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건데요. 네. 현업자나 뭐 직무 경험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전문가 강의를 하는 건 이제
판단을 하시기에 좋지 않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직무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사실 뭐 마케팅 직무 캠프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거기에 와서 이제 특강하시는 분들이 현업자인지 아니면 전직 뭐 마케터였는지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또 이 취업 캠프를 취업 준비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취업 준비를 마무리할 때 이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최종 점검에 의미를 두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거를 1박 2일 동안 현업자에게 말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 또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학년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4학년 돼서 진로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1학년 때는 일단 4년간의 대학 생활을 그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라던가 뭐 적합 분야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검사들을 시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좋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업종과 직종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 진로에 필요한 전공은 무엇인지 또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은 무엇인지 소개를 받으시면 되고요. 3학년 때는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뭐 이런 기초 역량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와 직무와 이 기업의 이 세 개의 교집합을 찾아서 나만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채용 프로그램이라고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학년별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핫이슈 핫키워드를 통해서 총 3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 전해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